정말 예쁘다. 응? 엄마. 어서 나가자. 아빠께 보여드려야지. 응? 자. 이야, 이 선녀 같구나. 과연 내 딸이다. 잘 됐다. 그 입어본 김에 연습 한번 해보자. 그래. 아빠 그 일 걱정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단다. 걱정하긴. 흥분해서 그렇지. 자, 응? 딴딴딴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이 저 아빠 너무 빨라요. 응? 그렇게 걸었다간 나 두고두고 말괄량이 신부라고 놀림 받는다고요. 그래? 뭐 어떻게? 좀 더 천천히. 응, 오른발. 응, 오른발. 그리고 숨 한 번 쉬시고 응. 왼발. 응. 딴딴따딴 딴딴따따 이렇게? 아 이렇게 느리게? 네 아빠. 아니, 아니 왜 그런 거냐? 이제 개우 제대로 되려는데. 그만해요. 쉬고 싶어요. 어? 예, 어디 피곤한가 보구나. 여보, 그만하세요. 그래, 그렇게도 할 게다. 자, 가 쉬어라.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겠어 제가? 혼이나 일주일 앞두고 한참 예민할 때예요. 좀 긴장되고 생각도 많아지고 설레지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럴 테지. 아, 그저 시끝난 대로 이 수속을 해요. 유학교에 오르는 이제 남편 따라가야 할 테니까. 아, 참. 우리도 심란한데 저야 오죽하겠어. 산호라면 바람 부는 저녁도 있겠지만 바람 부는 이 저녁에 나는 어디로 가나. 눈물이 하여묻는 눈물이 눈망울을 적시네. 한숨이 하여묻는 한숨이 내 인생을 적시네. 17년 전에 빌려온 레코드를 돌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엄마의 딸 난조. 레코드를. 아니 그럼 얘가
잘해야 되네 자네. 내가 어떻게 키운 무남동녀인데 알았지? 네, 장인어른.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 신혼여행 삼아 한 3, 4년 기업문을 넓히고 돌아와. 그동안 내 이 근처에다가 말이야 아주 근사한 새 집을 하나 지어놓을 테니까 정치학 박사가 살만한 아주 어울릴만한 집을 하나 지어놓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제겐 든든한 성벽입니다. 그건 로비송 발언인데. 좋아. 장래 정치가가 그 정도의 배짱은 가져야지. 좋다. 내 기꺼이 성벽이 돼주지. 아니, 난저는 안 내려오는 게요? 아침 먹을 때도 없던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흘 동안 통 잡으질 못했어요. 드세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꽤 먹을만해요. 이런 연세에서. 고마워요. 민영쌤입니다. 춘천엔 왜 갔대 그래도? 이곳은 처음이에요. 사람을 찾으러 가요. 전 춘천이 집이에요. 서울 유학 온 지 6년이 됐죠. 4년은 대학, 2년은 방학. 그런데 누굴... 제게 맨 처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분을. 피아노 전공이군요. 어쩐지 분위기가... 2년은 방황이라고요? 네. 어제 오후에 세 번째 원고 던지고 밤새고 소주 한잔하고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월간지 장편소설 공모예요. 문학 전공이셨군요. 법학입니다. 외도죠. 소설이든 법학 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삼세판체죠.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깨끗이 단념하고 부모님 소원대로 사법고시나 칠 생각입니다. 주행인데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되겠어요? 춘천이라면 제겐 부천이 손바닥처럼 환한 곳인데. 아니에요. 됐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앞으로 두어 달간은 시간이 남으더라 주체를 못하는 사나이니까요. 이번 소설은 꼭 당선되길 바라겠어요.
그 사람 원주에 있다던데. 뭐 경청원인가 하는 나 혼자 전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몸이 많이 약하긴 했어요. 하긴 남자 혼자 몸이니 거둬주는 사람도 없었고 맨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막힌 작곡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애쓰던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는지 1년 전쯤인가 훌쩍 그곳으로 떠났다오. 그곳이 그렇게 공기도 좋고 휴양도 할 겸 간다면서. 고마워요, 아주머니. 역시 그 엽서를 가지고. 야 임마, 술 마시다 어딜 가?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잖아, 화장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어머, 자관 좀 앉으세요. 피아노 선생님은 찾으셨어요? 아직 피아니스트라면 이 좋은 춘천에 몇 분이나 계시다고. 대학이나 여기엔 이미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15년 전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원주로 가야 해요. 이 시간에요? 네, 기차도 없을 텐데요. 버스도 이미. 택시로 가겠어요. 이 밤에 혼자서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이 갑시다.
모셔다 드리죠. 염려 마세요. 난 어차피 시간이 남아 돈다고 했잖아요. 이 차요? 걱정 말아요. 이 지방 유지이신 변호사 아버님이 외아들 위해 배려해 주신 조롱말이니까요. 어떻게 있습니까? 저 사람을 찾는데요. 송우진 씨라고 아세요? 송우진 씨?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춘천에서 원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자. 아, 이 사람은 그 피아노 잘 치던 김세준 씨 아니야? 김세준? 그래 맞아. 그 젊어 한때는 작곡으로 날렸다는 말도 했어요. 이 친구 참, 정말 애프터 반도 나왔었구만. 이것이 맞군요.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은 여기 없는데. 네. 그럼 우리와 함께 한동안 같이 있었죠.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여기 왔는진 아직도 의문이지만 무언가 좀 달랐어요. 그 보통 사람들과 별로 말도 없었고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양계장 일도 도우고 지게로 개분도 지내곤 했지요. 개분을요? 여기가 비료 공장인데 개분을 넣어 태빈을 만드는 작업이죠. 하루는 점심을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신문지에 줄을 긋고 뭔가 열심히 그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그 은폐였어요. 콩나물 대가리. 항상 그랬어요. 멋진 걸 작곡해야겠다는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 그 아마 광주로 간다고는 같았어요. 전라도 광주 말이에요? 아니, 경기도 광주요. 그 도자기 많이 나는 그 광주 있지 않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음악대학 교수님이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줄 알았어요. 대중가요의 작곡자라니. 왜 그분을 이렇게까지 찾아야 하죠? 나으로면 난 결혼을 해야 할 몸이에요. 네? 결혼이라고요? 그 전에 그분을 꼭 한번 만나야 해요. 이 레코드를 돌려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집어온 거니까요. 그분이 누구시죠? 말했잖아요. 내게 처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요. 광주로 가야죠. 태가 너무 많아요. 난 택시 타고 가도 될 텐데. 어차피 저도 여행이나 떠나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소설 소재 헌팅하러 간다고요. 실제로 난조 씨에게 미스터리를 느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아니, 외가에 갔다고요? 아니, 그곳이 어딥니까?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수속이랑 할 일이 많은데 벌써 이틀씩이나. 아니야, 저 혼자 있고 싶다는 건 저 결혼 전엔 그럴 수가 있어. 내버려 두게. 아니, 그럼 전화라도. 아니, 지금 곧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네, 알겠습니다. 설마 결혼식 전이야 돌아오겠죠? 장인어른, 여자들은 역시 이해하지 못할 면이 많군요. 심리학책을 더 읽어서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서 가보게. 난조가 돌아오면 자네한테 보낼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 준일군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짐작 가는 데도 없어 당신.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이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실은 메모를 남겨놨어요. 뭐라고? 약혼자가 정치가 지망이라고요? 그 친구는 행운하군요. 서로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정해주셨어요. 무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으로부터 벅차오르는. 그런 사랑이 정말 있을까요? 느껴보지도 못했습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고 느껴보도록 노력할 생각이에요. 노력한다고요? 아예 사랑이라는 걸 믿지 않으시는군요.
이 곡이에요. 바로 이 레코드의 곡 추억으로 가는 열차. 그럼 이곳이 침착해요. 우선 앉읍시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커피요. 네, 잠깐만요. 네 손님. 저분에게 마티니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김 선생께요? 김 선생. 네, 그래요. 피아노 치시는 저분께.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죠.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좀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난주 씨, 저분이 누구시죠? 이분들입니다. 날 보자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선생님 피아노 연주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앉으시죠. 뜻밖이군. 젊은이들이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데. 마틴이 고마웠어요. 젊은이들이 내가 마틴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이봐요. 마티니 한 잔. 네, 아름다운 때군. 이봐 젊은이. 민영 씨입니다. 민군,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자는 놓쳐서는 안 돼, 절대로. 네, 알겠습니다. 대충 와 있지 말게. 그럼 난 또 연주를 해야 돼요. 저 성함이 송우진 선생님이시죠? 방금 치신 곡이 추억으로 가는 열차. 아가씨 누구요? 전 난조예요. 모르시겠어요? 김난조. 난 아니요. 내 이름은 김세준이요. 선생님. 아니 이러지 마라.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이걸 왜 내게? 난 이런 거 빌려준 일이 없어요. 사람 잘못 봤어요. 잘 가시오. 아니에요. 분명히 이 레코드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굴어요? 돌아들까요 빨리. 벌써 이틀째야. 오늘 밤까지 연락이 없으면 제가 찾아보겠어요. 어떻게? 진작 가는 곳이 있어요. 내일 가볼 생각이에요. 에휴, 참. 철딱선이 없는 거. 여태 잘 있다가 하필이면 이럴 때. 가버려. 떠나고 싶으면 어서 가버리란 말이야. 그래, 알코올 중독에 레코드 회사마저 외면하는 한물간 대중가요 작곡가. 그래, 삼류 인생이다 그거지. 그래, 가라고. 빨리 가버리란 말이야. 그 레코드는 왜 가져오는 거니? 아빠가 제일 아끼는 거니까. 그런 줄 알면서 왜 네가 가지고 와? 이걸 가지고 가야 아빠가 찾으러 올 거 아니야. 돌아가거라 얘야. 난 네 현실로, 넌 네 현실로 돌아가야 돼. 난 이미 네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질없는 한 조각 추억일 뿐이다. 돌아가라 제발. 얘야, 내 초라한 모습을 더 잊지 말고 어서 돌아가. 어서. 왜 절 피하시려는 거죠? 아버진 정말 제가 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16년 만에 이렇게 찾아온 딸이에요. 아버지 딸 난주란 말이에요. 어떡할 생각이세요? 저분이 저렇게 부인하시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몸도 많이 상하신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초췌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길 바랬는데. 이제 거긴 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상관하지 말아요. 내가 없어져야 할 때쯤은 내 발로 갈 테니까. 분명한 것은 난주 씨를 지금 이대로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에 찾아온 딸에게 보여줄 거라곤 부끄러운 네 모습밖에 없다니.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분의 자존심도 생각하셔야죠.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느 정도입니까? 폐암입니다. 손을 써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여기 좀 앉아요. 입원 수속하고 올 테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깨어나셨습니까? 약 기운으로 계속 주무시는가 봐요. 서울에 가셔야죠. 이틀 후면 결혼식인데. 정말 고마워요. 엉뚱한 일에 끼어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않기로 했죠. 댁에서 걱정하실 텐데요. 난 집에서 이미 내놓은 축이라고 했잖아요. 염려 마세요. 잠깐 병실 좀 지켜주시겠어요? 네, 염려 마시고 밖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여보세요? 난조야. 난조라고? 아니 이 녀석이 이거. 그래, 거기 어디야? 응? 뭐라고?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결혼식을 연기해 주세요.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난조야, 너 미쳤니? 그런 말이 어딨어? 거기가 어디야? 응? 어서 말해. 어디야 그곳이? 병원? 아니 그럼 우리 난조가? 아니 잠깐.
내가 아니 엄마. 아버지. 옛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친아버지 말이야. 생명 위독하셔. 난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어 엄마. 아버지에겐 누군가가 있어야 해요. 심신이 너무도 상하셨어요. 엄마, 여기 광주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병원. 미안해요. 깨어나셨어요? 예. 아버지. 맞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전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고맙구나. 이렇게 예쁘게 커졌어. 부끄럽다. 이런 꼴만 너에게 보여줘서.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아버진 제 아버지고 전 아버지 딸이니까요. 엄마는 잘 계세요. 잘 보지. 그 낡은 레코드판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그 판이 나올 때가 단 한 번의 전성기였다. 내 인생에. 행운은 한 번으로 끝난 셈이야. 그 후로는 다시 그런 곡을 만들 수가 없었어. 전 기다렸어요. 언젠간 아버지가 그걸 찾으러라도 오실 줄 믿었거든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절 찾아와 주시길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 레코드 때문이라도 좋으니까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랬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네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매달려서 떠나갈 때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가 돼서 내 모자 앞에 나타나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난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네, 역시 아버지 딸이니까요. 햄릿 같은 사나이 누구야?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얘기하려면 길어요. 난주 씨를 안전하게 지켜준 며칠간의 보디가드에 불과합니다. 연인이 아니고 뭐 괜찮은 친구 같은데. 감사합니다. 전 약혼자가 있어요. 아버지, 실은 모레가 결혼식 날이고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아니 근데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아버지, 어서 돌아가 없어. 처음엔 그냥 한 번만 만나 뵙고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결혼하기 전 단 한 번만. 하지만 자는 잠깐만 기다려줘. 하지만 난주 씨. 네, 알겠습니다. 엄마, 너 엄마. 이러지 않을 수 없었어. 서울 아빠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자돈 매우 위독해요, 아버지는. 준희 씨께 얘기해줘요. 식을 좀 미뤄야겠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미뤄줄 수 있는 거니? 하지만 지금으로선 하는 수 없잖아요. 난주 씨. 무사하군요. 나한테 난주 씨가.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아버지세요. 네? 저를 낳아주신 친아버지세요. 그럼 서울의 김 사장님은? 그분은 절 길러주신 아버지시고요. 아버지, 제 약혼자예요. 한준일. 그럼 김 사장님과는 결국 아무 사이도? 준일 씨, 여보게. 난주 씨 집안 참 복잡하군요. 하지만 미리부터 제 경력에 약점을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죄송해요, 엄마. 혼자 가세요. 준인 씨 같은 사람들의 눈엔 이런 게 저희 약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 숨길 생각 없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저희 진실된 모습이니까요. 난주야, 넌 아니에요, 엄마. 난 이제 6살 때의 어린 난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를 두고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엄마 말 들어. 나 그냥 내버려 두고 어서 돌아가. 엄마 말 들어. 어서. 영세 씨, 부탁드려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엄마를 차 있는 데까지 좀 모셔다 드려주세요. 알고 있네. 난조가 제 생부를 찾아갔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조 씨는 결국 상인과는 핏줄이 하나 섞이지 않은 가엾은 딸에 불과한 거군요. 정말 충격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충격은 나도 마찬가지일세. 하지만 여보게, 준일 씨와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키워준 지금의 엄마 아빠와 나를 낳아준 송세준 씨라는 또 하나의 아버지를 그냥 저버릴 순 없어요. 먼저 떠난 준일 씨가 야속하지만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17년간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기다려온 것 같이 산호라면 바람 부는 저녁도 있겠지만 바람 부는 이 저녁에 나는 어디로 눈물이 하여먹는 눈물이 눈망울을 적시 한숨이 하여먹는 한숨이 내 인생을 적시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드라마에서도 따님 난조, 또 그 생부, 그 어머니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나 하고 발길이 탁 멈출 때, 그때 오늘 우리가 모인 토론들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교수님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우선 그 부모와의 결혼 생활 태도가 얼마나 지대하게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과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알코올 중독자의 그 자기 파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 체면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일부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에서 보는 그 기회주의적이고 편리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을 보여준 드라마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김 선생님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허탈감이 와요. 드라마 속의 그 주인공이 너무 그 감상적이고 좀 무모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딱하다는 느낌, 그것이 그냥 지배적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드라마 내용은 부모 세대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젊은 세대들이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들을 모셨습니다. 드라마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그 난조의 경우 말이죠. 효녀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계신 아버님께는 그 장면으로 봐서는 효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워 있는 아버지께는 효녀라고 생각하시고 불효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난조가 말이죠. 자기가 만일 연애 결혼, 자기가 죽도록 사랑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해도 자기 친아버지를 찾아 나섰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찾아 나선 건 마찬가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셨어요? 글쎄요, 직접적으로는 보진 못하고 이런 뭐 책이나 드라마, 기타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우라고 얘기 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했다가 여자 쪽이 좀 복잡하다 해서 남자가 그 전혀 이해 안 하고 돌아서는 경우 들어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이 경우 같아서는 그 남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애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애정 아닌 그런 그 여자의 집안이라든지 그런 의적인 조건 때문에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행동이 나왔다고 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건 일단 서로 간의 사랑이요. 그 진정한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제조건들이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 학생이요. 지금 결혼 날짜를 잡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뭘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면서 그 복잡한 심경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진 않고 그냥 예쁘게 앉았겠죠. 알겠습니다. 추은일이 같은 남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씨가 정치 지망생 말입니까? 네, 정치 지망생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새 이제 새로운 전 관점이 좀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출세라는 부분들도 또한 정치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칭 말하는 출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부의 획득을 더 많이 획득을 한다든지 또 명예가 얼만큼만큼 더 많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실질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네. 정치를 한다면은 최소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라든지 최소한의 민족적 제한 요건들을 어느 정도는 수렴시킬 수 있는 자가 정치라고 할 수 있거든. 따라서 그 준희 같은 친구들은 이 정치로서 아니면 최소한 정치가로서의 기본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조는 준이라고 결혼하는데 그 아직 사랑은 안 하죠. 그 얘기를 들어봐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러죠. 부모 말씀은 왜 저렇게 고분고분했을까요? 글쎄요, 자기를 그러니까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는 자녀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설득을 시킬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고 난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남학생 얘기로는 정치 지망생 또는 정치가가 되려면 대단한 도덕군자가 돼야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성향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라도 이게 접해볼 수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만 하고 또 내지는 전문인 이렇게 양성의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직업의 분화처럼 정치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은 가정생활에도 보다 이렇게 따뜻하고 내지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치를 해야만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여학생 얘기로는 그 길러주신 부모님 말대로 했다 그러는데
만약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라 했을 경우 난조가 그렇게 고분고분 들었을까요? 글쎄, 낳아주신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랑 뭐 길러주신 부모님 말씀하신 거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준일 같은 스타일이요. 자, 인생 결혼해봐야 저 김 사장하고 저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별 국물이 없겠다 생각하고 돌아서는 남자. 다시 말하면 출세주의적인 결혼관을 가진 남자가 우리 주위에 적습니까? 많습니까? 네,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네, 물론 사람이란 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진 점에서 어쩌면 더 솔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대 발언하셨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준일처럼 그 여자한테서 뭔가 바랄 것이 없을 때 파혼을 해버리는 출세주의적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봤자 일단은 글쎄 외적인 거 가지고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면 분명히 아까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결혼을 할 때 그런 것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한평생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보고 자라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못 보고 자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조금의 말다툼은 있었죠. 근데 크게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이혼하신다고 그러는 것도 못 봤어요? 네, 전혀 못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앞에 학생한테 묻던 같은 질문들이죠.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트럼프 속에 영세라고 그 소설 쓰는 친구가 등장했죠. 네. 난저는 이제 파혼 당한 것 같으니까 만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야 그 소설을 쓰는 그쪽이죠. 지금 그야 그러셨는데 왜 그야 그러셨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뿐이에요. 민 씨라는 건 생각이 났는데 영세. 네, 민영세. 근데 그 사람을 꼭 택해야 될 이제 그야 하신 건 그야 물론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꼭 그러니까 준일 씨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 꼭 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봤을 땐 준일이가 그 난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하면 그 난조 쪽도 같이 사귀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남자만 나타나면 다 사귄다 이런 건 아니겠죠? 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결혼의 부모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하시겠습니까? 한 50%? 50%. 네.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시고 이쪽은 찬성하고 하면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50%면 너무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49%만 참고해도 될 텐데. 제가 자란 집안에서는 조금 그 한학자 집안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별로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난조가 그 병실을 준일이가 병실을 떠나면서 난조보고 한 일이 있죠. 난조식 가정은 굉장히 복잡하군요. 나는 그런 내 경력에 약점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이러고 떠났는데 남자라면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은 다들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배신감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네. 그렇지만 그 준일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 그런 배신감을 느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곧바로 서울에다 전화를 했고 그래서 어떤 파혼 비슷한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앞에 분이 아주 그 솔직한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배신감 느낄 수 있다. 본인도 그러세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준일이 같은 경우에 말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준일이란 그 사람이었다면 일단 여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여자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고 한 번쯤은 한번
여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요. 지금 앞에 보면 용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여자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용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노리는 거는 어디로 보든지 자기를 감싸줄 수 있는 성벽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에게서 관대한 이해, 애정으로 포옹하고 이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준일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그 결혼을 약속했던 난조랑 파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이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공헌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혼한 사람은 이 사회에 공헌 전혀 못합니까? 이건 우리들 역사 속에 과학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가정 문제가 꼭 사회 문제라고 발전되려고 생각은 없지만은요,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어야 나가서 자신이 사회에서 하는 일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모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의 미래, 운명, 현재 상황 이런 게 결정되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난조는 부모의 덕을 본 사람입니까? 피해를 본 사람입니까? 저는 난조 같은 경우 덕을 보거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 아버지한테 감으로써 파혼을 당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조의 입장에서는 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 선생님, 그 난조가 결혼을 일주일밖에 안 남겨놓고 자기 친아버지를 찾아간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난조가 16년간요.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언제 재혼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지금 양아버지와 살면서도 그 생부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 같은 걸 계속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일생일대의 이제 하나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결혼이란 대사를 두고 그 아버지에게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옛날의 고토를 가지고 가서 이제 드리는 걸로 내가 결혼을 한다는 걸 알리면서, 그렇다고 생부하고 어떤 뭐 전련을 한다는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 그런 어떤 그 애틋한 그리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섰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 그 드라마 중에 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그 딴딴딴따 하고 그게 연습을 하죠. 근데 그때 그 표정이 아주 또 더 많이 구겨졌었죠. 그게 이제 이 양부와 내가 손을 잡을 것인가, 진정 이게 생부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기에서 어떤 또 그 충격 같은 것도 받았을 거예요. 이해는 되죠요. 박사님 그 춘천에 갔다가 못 찾고 이제 일단 돌아서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돌아서 와서 결혼을 해도 되는데 저거 끝까지 추적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 아까 우리 김 선생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의 그 두 가지 죄책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좀 길러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또 하나는 낳아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길러준 아버지 쪽에서 봐서는 하나의 그 레코드판을 숨겨 있던 것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이 숨겨져 있었다 하는 데 대한 그 길러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었던 점에 대한 그 죄책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로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여주인공의 그걸 보면은 역시 그 한 6, 7세까지는 아버지와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 있었고 좋은 관계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그 가족 내의 그 그 인간관계에서의 동일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김 선생님, 지금 이 난조가 결혼에 자신이 없고 그런 이유가 혹시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해지는 걸 보고
야, 저 결혼을 잘못하면 저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의 어떤 각오로 해서 어떤 그 결혼에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도피하는 형식으로 생부를 찾아 나섰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다만 그 어머니의 어떤 각오가 그 자기의 어떤 가슴에 하나의 아픔으로 오랜 세월 엉어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이 신랑 측 입장에서 뭔가 지금 양부가 생부이고 뭔가 전혀 그런 어떤 구전 일이 없이 떳떳한 친부 친모 그런 가정에 내가 출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무슨 바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각오 때문에 어머니의 각오라고만 굳이 뭐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각오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죄책감을 느껴 결혼에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는 네.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난조가 순전히 결혼식에 못 가고 연기해달라는 건 아버지 병간호 때문인데 말이죠. 장례를 평생을 같이 살 남자하고 6살 때 헤어진 생부하고 이게 어느 쪽하고 장소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생부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가? 역시 이제 여기서 왜 그 결혼을 연기해달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을 망설이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 또는 결혼을 망설이는 여성들 여기에 그 심리적인 그 동기가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결함 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또 하나는 결혼 그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엄격한 그 분위기에서 길러진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부모하고의 상대 부모하고의 그런 근친 상간적인 그런 애정이 정신적인 그런 연관성이 해결이 못 돼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그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또 이 경우에서 이제 많이 합당이 됩니다만은 그 근친자 특히 이제 그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그런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파탄을 가져온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는 소위 말하는 이 결혼이라는 자체를 이제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불안과 이제 공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적으로는 동성애자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결혼을 망설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좀 연기해달라 하는 것도 한번 그런 면에서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 병원에 찾아온 준일 그 약혼자 보고 말이죠. 네.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오면서도 자기 딸이 친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소리를 안 한 겁니다. 그 정신없이 뛰어들어오니까 이 우리 아버지다 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게 현실이다 한 것, 들이댄 겁니까? 난조가 용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답게 아주 솔직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생부가 따로 있다는 것을 난조 자신은 그렇게 큰 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는 봐줘요. 그런데 그 친아버지 말이에요. 아무리 17년 동안 헤어졌다 만났지만 또 지금 아무리 초라하지만 딸이 저렇게 커가지고 찾아와서 틀림없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자기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처음에 버텼을까요? 네, 이제 자기 스스로 느끼는 열등의식 또 자식에 대한 그 자책감, 죄책감에서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김 사장 말이에요. 17년 동안이죠. 친딸 이상으로 키워주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뭐가 되나요? 참 안 됐어요. 저는 생각을 하기를 이 생부나 부모라는 것은 책임과 어떤 의무를 다했을 적에 나중에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생부다 생모다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여기에서 이 양부는 사실 몇 년간 정확히 이렇게 양부로 미시고 그 집을 같이 재혼을 해서 살았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 같은 음식, 같은 환경,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 양부의 성향 같은 걸 아이를 그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이렇게 주입을 시켰을 거고, 그럼 사실 피만 다르다 뿐이지 친아버지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이 양부의 입장은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겠죠. 또 좀 속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조의 친아버지가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죠?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크게 놀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청년 얘기를 좀 하죠. 그 준일이라는 청년이요. 난조가 김 사장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거의 파혼 선언 비슷한 거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 어떻게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머리가 좋은 겁니까? 그건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급하기에 앞서서 참 우선 첫째 자기에 대한 그런 주체성이 결여된 남자다. 상당히 참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편리주의, 기회주의적인. 그게 주체성이 확립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분명하게 다르죠. 체면 불구하고. 상당히 의존성인. 아까 거기서 나옵니다마는 장인 되실 분한테 내 성벽이다 튼튼한. 상당히 의존적이죠. 그 의존적인 철학 때문에 아주 주체성이 확고하게 잡힌 사람 아닙니까? 드문 청년이. 그건 이제 건강치 못한 면이죠. 네. 누구나 다 나름대로 독특한 면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그런 것은. 아까 저쪽 학생들 얘기는 장차 명색이 정치 안 되는 친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정하고 또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에 뼈 있는 뼈를 담그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준일이라는 학생이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학생이에요. 이 세파에 많이 이렇게 휩쓸려서 나름대로 이렇게 때가 묻고 이 모습 저 모습 다 겪었으면은 좀 포용성도 생기고 이런 뭐가 있을 텐데 아직은 우리가 봐서 곱게 자라서 어떤 정치가가 되겠다는 순진하게 여기다 마스크를 쓸 줄 모르대요. 그리고 오만하기도 하고 아직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일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런 어떤 편협한 어떤 그 편파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앞으로 큰 정치가가 되겠는가. 밑바닥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포용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런 수도 있어야 되는. 여자 하나 버리는 거 우습게 알고. 아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정치학 박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정치가가 된다면은 그런 일이 한 10번쯤 있을수록 더 강인한 정치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하나의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요즘 일본에서 정치인들 여성 스캔들 때문에 모든 게 다시 또 도라미 타불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국은 아직은 좋죠. 그게 되면 아주 천국이죠. 그런데 그런 뭐가 있어서 이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 어머니의 어떤 그 장모 되는 분의 과거 아내가 그 친딸이 아니라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아무런 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흠으로 이렇게 잡고 아주 그냥 무를 그냥 칼로 자르듯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정치학 박사나 정치가가 될 소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결국 준일이라는 청년은 상당히 김 선생님 말씀대로 때묻지 않고 능글능글하면은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랑하는 난조 어떻게 이렇게 돼서 서고 나갔을 텐데 깨끗한 걸로 봐서는 또 이런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은 아주 솔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파혼을 선언하다시피 하고 떠난 저 친구를 난조가 마지막 장면에 독백으로 하는 거 봐서는 기다릴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아니냐 이런 독백도 하고. 근데 기다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떠세요? 이 남자가 준이라는 남자가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만일에 돌아온다면은 이 남자의 그런 재정적인 면의 어떤 이득을 위한 어떤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충동이 발로해서 돌아올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남성은 돌아올 만한 그런 남성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김 선생님 그 지금 그 어머니 입장이 굉장히 현재 난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상 그 지금 이렇게 된 사태에 어떤 책임도 있다고 봐야죠. 17년 전 해질 적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내쫓겼는지 자기가 차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 조성에 대해서. 글쎄 그게 그 드라마 속에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 그 생부가 나가라고 했죠. 나가라고 했는데 우리네 그 한국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보면은 삼류 작곡가고 돈을 벌질 못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더라도 일단 거기서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었으니까 웬만하면은 버티고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이제 그런 그 사정이 뭐 도무지 살 어떤 그 형편이 못 돼서 나오긴 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떤 결과로 봐서는 어머니에게 책임이 있죠. 지금. 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신의학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조가 17년 만에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 정말 결혼 일주일 찾으려면 진작 찾지. 결혼 일주일밖에 안 남겨놓고 정신의학적으로 무슨 뭐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잠깐 아까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주인공이 어린 6, 7세 정도까지 해서는 역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딸하고 아버지는 뭐 그렇죠. 어느 집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요 6, 7세 정도까지라면은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연민의 정,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제 소위 말한 미운 감정,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갈구하는 그것이 이제 충족이 안 돼서의 그 미운 감정,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싶고, 또 아버지와의 그런 연관되어 있는 정신적인 그런 연관성을 좀 해결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봐지네요. 근데 김 선생님 이제 우리 난조를 놓고 생각하세요. 또는 이혼한 많은 부모들의 아이들을 놓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낳기만 했지 실제로 부모 구실을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학대가 심화되든가 이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든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꼭 있기보다 없어져 주는 게 나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흔히 요즘 이 가정 파괴범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그 가정 파괴범이라는 걸 우리가 가족 내에서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건 조금 좀 가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남편이 언제나 술을 마시고 와서 아이들을 전부 깨워 일으켜서 주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 아내를 구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참 이웃에서 보기도 고통스럽고 그 자식과 아내가 견뎌내는 것도 보통 힘든 일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그 아버지를 두고 우리가 감히 가정 파괴범에 속한다고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아버지뿐만 아니겠죠. 어떤 자식이 어느 하나 좀 돌연변이 같은 그런 자식이 있어서 집안을 그냥 전부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그렇게 표현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이 전 생부가 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경제력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 모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그 나름대로 조금 이해는 되죠요. 박 선생님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말이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고발을 했어요. 자기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해서. 그래서 그쪽을 수사관들이 가서 해보니까 그 부인과 아이들은 반대로 저 아버지가 너무 많이 학대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지금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근데 꼭 그 가정이 아니더라도 만일에 남편이 그야말로 지금 김 선생님 말씀대로 가정 파괴범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정 학대의 주범이 됐을 경우 이혼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이혼 사유는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
를 좀 다뤄볼 수 있겠는데 그 문제하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꼭 언급하고 싶고 그 이면에는 그 문제 부모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다. 네. 그랬을 때 역시 그런 문제성이 있는 많은 그런 부모는 좀 격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격리시킨다는 건 이제 어디다 입원시킨다. 그렇죠. 그는 지금 아버지의 예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상당히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다든가 또 가정에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한다면은 네. 질병적이다 한다면 그것은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는 길이죠. 네. 이 결혼 며칠 앞두고 이 난리를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의도적으로 저랬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어쨌든 난조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러는지 비극의 여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밤새기고 했는데 이제 우리 결론 삼아서 난조한테 충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오히려 이 난조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상당히 물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생부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이 가득히 가슴에 담겨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이 결혼 며칠 전에 이 한 행동은 네. 참 감상적이었고 너무 무모했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이고 네.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런 어떤 하나의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그 난조를 성숙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오히려 난조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난조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된 현장 입장에서는 생부와 양부 사이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처신을 잘해야 될 거예요. 생분 뭐 며칠 있으면 가실 분 같은데. 글쎄요, 설령 그렇더라도 이 양부에 대한 어떤 그 배신이나 그렇죠. 양부를 계속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고아 아닌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녀 가장들 부모가 가출을 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장이 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부모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책임 의무는 반드시 해야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어떤 권리를 찾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의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양부 입장을 이렇게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박 교수님은 그 준일이라는 청년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솔직한 친구가 정치를 하면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 못하고 이러니까 그 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치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 준일이는 우선 자신의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을 모으는데도 자신의 떳떳한 어떤 노력의 과정에서 참다운 보람과 또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는 젊은이답게 의존적이고 소위 개인주의적이고 편리주의적이고 기회주의 면을 버리고 소위 말하는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그런 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가 뿌린 씨앗은 자식이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자식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연을 완전히 단절하고 헤어진다고 인연이 끊어집니까? 저렇게 17년 후에 나타나는 저 인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이유는 남편 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 아내를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고 버리지 맙시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